자,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랑 마이크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화면이요. 마이크 아니고. 목소리랑 화면 잘 나오고 잘 들리시면 잘 톡창에 1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자, 오케이.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제, 팍스형제 TV 생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종목을, 이제 세 종목을, 히든 종목, 타피 종목 두 개 해가지고 세 종목을 드렸는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두 종목, 뭐 드렸죠, 제가? 테크윙하고 SK 오션 플랜트 드렸었죠. 테크윙하고 SK 오션 플랜트 드렸는데 테크윙은 체결이 안 됐고요. 제가 드린 가격 체결이 안 됐고 바로 개파락되고 내려와가지고 아직 체결이 안 됐고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는 체결되고 급등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0.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SK 오션 플랜트 일단 체결이 안 됐으니까 테크인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안 됐으니까 SK 오션 플랜트만 일단 먼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를 기술적 분석 먼저 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스윙 중기로 이제 기술적 차트를 볼 때는 일봉이랑 주봉이랑 월봉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봉에서는 세력 매지 추전 지표 유스 재료, 그 다음에 메이저 세력 신호,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RSI 거래량까지 총 6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어, 이평선 정배열 여부,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RSI, 그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보고요. 월봉에서는 거래량이랑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 12가지를 보는데 가장 먼저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유스 재료,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RSI, 거래량, 그 다음에 메이저 세력 신호. 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는 뭐냐면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막대로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빨간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세력이 그만큼 들어와서 자 그만큼이 머물러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파란색 막대로 변한 경우에는 수급이 그만큼 들어왔다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스 재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유스 재료가 그만큼 포착이 되었다는 거고요. 파란색 막대로 변한 경우는 그만큼 뉴스 재료가 들어왔다가 포착이 됐다가 이제 소멸이 전부 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었죠. 수급이 제 오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어제도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재료 같은 경우에도 어제 포착이 많이 됐고요. 오늘도 상당히 많은 뉴스 재료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 조건 확인을 했고요. 뉴스 재료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메이저 세력 신호예요. 자, 매수 신호라고도 하는데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뒤에 배경이 핑크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구간이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전 신호에서는 6월 16일 날 신호가 나와서
언제까지? 6월 18일까지 3일간 16, 17, 18, 3일간 메이저 세력 신호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7월 23일 날 메이저 세력 신호가 나와서 언제까지? 지금 7월 24일 오늘까지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되었냐 안 되었냐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적용이 됐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MACD 오실레이터랑 RSI인데요. MACD 오실레이터는 RSI,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 둘 다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위로 상방으로 뚫고 올라온 시점이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밑으로 아래로 뚫고 내려온 시점을 매도 시점이라고 해서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MACD 오실레이터 먼저 확인을 하면 자, 여기서 쭉 데드 크로스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골든 크로스,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왔다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요. 7월 23일 날 나왔네요. 7월 23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그 뒤로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 유지되고 있고요. RSI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RSI는 굉장히 가벼운 지표라서 위아래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7월 21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계속해서 그 뒤로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 없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단 5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만족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는지. 자, 어제 오늘 거래량 왕창 나오고 있죠. 자, 거래량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일단 일봉에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살펴보면요. 주봉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이평선이 정배열을 유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이평선은 정배열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정배열 유지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보시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도 유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RSI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7월 16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보시면 자 이번 주 거래량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자 충분히 거래량은 쭉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만 충족을 시켰고 2가지 조건이 충족을 못 시켰네요. 주봉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이 조건들은 일단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도의 조건에서. 자 그래서 월봉을 또 살펴봅시다. 자 월봉에서 MACD 오실레이터 먼저 보시면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7월 31일 날 골든 크로스 나와서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거래량을 보시면요. 잠깐만. 7월 31일에 작년 7월 31일이죠? 그렇죠. 작년 7월 30일 2025년 7월 30일 그죠? 2025년 7월 31일이죠. 작년에 7월 31일 날 나와서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최근 몇 달 동안 거래량 충분히 잘 나오고 있고 이번 달도 거래량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 충족을 시켰고요. 총 그래서 월봉에서 2가지, 주봉에서 4가지, 일봉에서 총 6가지 조건들 중에서
10가지가 만족을 시켰고 2가지가 만족을 시키지 못했죠. 그렇지만 충분히 아직까지는 보유할 만한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자, 매도는 그러면 언제를 하냐? 매도의 조건은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이 메이저 세력 신호가 이탈했을 때, 자, 언제 이탈했나요?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안 됐을 때, 이 핑크색 빼고는 전부 다입니다. 이 핑크색 배경 빼고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금 네모로 표시한 그 일수 공간이 전부 다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안 된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메이저 세력 신호가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배경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이게 흰색 배경으로,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이어질 경우,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매도의 조건이 이 흰색 배경이 되었을 경우에요.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안 됐을 경우, 이게 이제 매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RSI가 지금은 당연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경우, RSI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경우,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주봉에서 RSI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경우, 지금은 골든 크로스인데요. 주봉에서 RSI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경우. 그래서 매도의 조건 단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는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충분히 얘는 보유하고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한날 한시에 충족이 됐을 경우, 그러면 우리는 슬슬 매도를 생각을 해봐요. 바로 매도는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또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는데, 거의 이제 매도의 조건은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자, 지금까지 알아봤죠. 기술적 분석으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유해도 될 만한 기본 조건이 충족을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차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여기까지 이제 보는 걸로 하고요. 삼성전자랑 일단 SK 하이닉스, 얘네들은 뭐 차트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굳이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신규로 진입이 안 되신 분들, 아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당장 지금 진입하셔도 딱 좋은 시점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추매를 하셔도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추매를 하셔도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격을 보냐면요, 거의 한 50만원 정도 선까지는 유지를 하셔도 될 겁니다. 5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액면 분할을 할 거예요. 지금 가격이 176만 6천원 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아마도
액면 분할을 할 거고, 액면 분할을 만약에 안 하고의 이제 가격대는 한 400만 원 선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커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적도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크게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DS,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부분이랑 그 다음에 DX, 디바이스 익스피어런스라고 해서 세트 사업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을 이끄는 자회사 하만, 요걸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DS 부분, 반도체 부분은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AI 시장에 필수제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요거랑 이제 서버용 고용량 고성능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요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용 AP 엑시노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랑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면서 파운드리들을 통해서 글로벌 팹리스 고객들의 이제 첨단 미세 공정 3나노, 4나노 이런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 부분은 이제 가전 그리고 모바일 요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을 담당하고 플래그십 제품군, 그다음에 갤럭시 S 시리즈 폴더블 폰 요걸로 이제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QLED, OLED TV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전과 비스포크 라인업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디지털 콕핏,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주요 호재 한번 살펴보면요. AI 기술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실적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업계 최초로 12단 HBM4 양산 및 상업 출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차세대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선제 공급하는 등 AI 메모리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주도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4나노 공정 등의 수율이 80% 안팎으로 안정화되고 내부 HBM 베이스 다이 생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수년 만에 월간 흑자 구조에 진입하는 등 수익성 개선 신호가 뚜렷해졌습니다. 또한 AI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가 맞물려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신용평가 S&P 같은 여기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등 재무 건전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70만 원까지도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한 50만 원 선까지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주요 동력 중 상당 부분이 내부 메모리 물량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엔비디아, AMD 등 대형 빅테크 팹리스 대상의 외부 3나노, 2나노 첨단 공정 수주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또한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 등 해외 생산 거점 확대에 따른 초기 감가상각 부담과 비용 관리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등 각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주가 이제 완료된 내용이 살펴보면요. 먼저 약 22조 7,600억 규모의 대규모 파운드리 장기 공급 계약. 상대방은 이제 테슬라 같은
주요 고객사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향후 수년에 걸쳐서 파운드리 매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주요 AI 가속기 및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HBM3 및 HBM4 제품군의 품질 테스트 통과 및 물량 공급 계약이 다수 성사되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로부터 수주를 확보하며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수주를 할 것인가, 어떤 수주를 이어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및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AI 가속기 그리고 HBM4, HBM4E 본품 공급 계약의 추가 확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샘플 선행 공급과 성능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파운드리 생산 위탁과 관련해서 향후 양산 시점에 맞춘 추가 물량 수주 및 공정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및 2나노 공정에서 전력 효율과 성능 우위를 바탕으로 모바일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신규 글로벌 팹리스 고객들의 그 주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재무 실적을 과거부터 한번 쭉 미래 전망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 역대급 호황기를 누렸던 구간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2년 그래서 2021년에는 팬데믹 시기였죠. IT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매출이 약 279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5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체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에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약 302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 말부터 이제 수요가 둔화하면서 2022년 영업이익은 약 43조 4천억 원으로 소폭 감소를 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23년도인데요. 최악의 반도체 불황인 시기였죠. 그래서 글로벌 고물가, 소비 심리 위축 및 전방 산업의 재고 조정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 연간 매출은 약 258조 9천억 원으로 급감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분의 대규모 적자 여파로 충격을 받아서 약 6조 5천억 원, 6조 5천억 원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순이익 역시 동반 추락하면서 극심한 고래 고개를 지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 이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에는 메모리 업황이 반등의 기회를 잡으면서 매출이 약 300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약 32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전의 위상을 빠르게 되찾은 시기입니다. 이어서 2025년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붐과 맞물려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다음에 서버용 DDR5, 기업용 SSD 등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폭증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333조 6천억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43조 6천억 원으로 그리고 연간 순이익 역시 크게 개선되는 탄탄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삼성전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현재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맞물려서 창사 이래 가장 가파른 실적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죠. 메모리 부문에서 디램과
랜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HBM 등 차세대 AI 메모리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우면서 초호황 국면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그 물량 회복을 넘어서 그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성공을 거두면서 영업이익률이 대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이라고 하죠. 이 적자를 보던 악몽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 구조가 매우 탄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요. 증권가와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며 미래의 전망 역시 매우 밝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선까지 주가를 보는 업체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의 장기화와 함께 범용 메모리 그리고 HBM의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이 부분 역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향후 흑자 전환 및 점진적인 실적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해진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및 의미 있는 M&A 등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급증으로 확보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은 향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 기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며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이제 또 과거부터 한번 쭉 현재까지 미래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과거 밸류에이션 PER, PBR 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글로벌 IT 수요의 명암에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실적 변동성이 큰 경기 민감주라는 특성에 맞물려서 밴드의 상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거 업황 하락기나 글로벌 거시경제 위기에는 실적 급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조정을 받았으나 PER 지표 자체는 역설적으로 일시에 폭등을 하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기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반면에 이익 모멘텀이 그보다 더 가파르게 반영돼서 PER 배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착시 혹은 저평가 국면이 반복됐습니다. PBR의 경우 과거 전통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1배에 안팎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호황기에는 1.5배에서 2.2배 수준까지 확장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인식이 강해질 때마다 PBR 1배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국면을 살펴보면요.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구조적 변모를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 가속화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및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됐고요. 범용 디램 및 낸드 가격에 강력한 반등이 맞물려서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죠. 자, 이로 인해서 후행 기준 PER은 일시적인 실적 급변이나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다소 높거나 왜곡되어 보일 수 있으나 가파르게 치솟은 이익 전망치를 반영한 선행 PER은 과거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매력적인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실적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폭을 압도하는 국면이 연출되면서 이익 체력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또한 자산가치 측면을 나타내는 PBR 역시 대규모 이익 누적과 더불어서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자사주 소각 및 적극적인 자본 효율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서 과거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자산 가치에만 의존하던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AI 반도체 선도 기업으로서의 그 이익 창출 능력이 PBR 멀티플 확장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밸류에이션 전망을 한번 추이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미래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추이 같은 경우에는 그 AI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도와 HBM4 등 차세대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력에 전적으로 좌우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와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향후 실적 컨센서스를 기준 삼은 선행 PER은 당분간 안정적이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향후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과 순이익 규모가 그만큼 탄탄한 것을 의미하고요. 주가 상승 여력이 이익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유의 사이클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업황 고점 통과 시점에 이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고개를 들 경우에 멀티플 수축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의 변수로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를 넘어서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ROE 개선을 이뤄낸다면 과거에 고착화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멀티플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빅테크 기술주들의 준하는 프리미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은 지금 딱 오늘이 신규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며칠 동안 들락날락을 했는데 그 과거 얼마 동안을 살펴봐도 오늘이 굉장히 신규 진입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라도 없으신 분들은 꼭 오늘 매수를 진입을 하셔도 좋은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하고 자,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랑 뭐 별 다른 바는 없겠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단순한 범용 메모리 공급을 넘어서 고성능 AI 연산이 필수적인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심의 사업 구조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가속기와 결합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그 LNM이라고 하죠. 이거 학습 및 추론을 돕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초고용량 서버용 SSD,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321단 QLC 낸드 제품군을 강화하며 AI 데이터 센터에 요구되는 대규모 스토리지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강력한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강력한 호재는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과 이에 따른 메모리 수급의 구조적 호황이겠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AI 인프라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을 지속해서 경신하면서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램 산업이 과거처럼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기 민감형 구조에서 품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 인프라형 사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과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제품인 HBM4 조기 출하와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영업이익과 자본, 자기자본 이익률이 과거 사이클 대비 엄청난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실적 폭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현재 수주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미래에 수주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통적인 의미의 개별 단건 수주 계약 형태보다는 주요 빅테크 및 AI 가속기 제조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하죠. 장기 공급 계약 및 물량 배정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엔비디아 등 글로벌 핵심 AI 가속기 제조사들의 차세대 AI 플랫폼에 탑재되는 HBM3 그리고 HBM3E 물량에 대한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혹은 수년치의 생산 물량이 사전에 완판되어 예약되거나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HBM 부문에서만 수십조 원의 그 규모의 연간 매출이 고정적으로 창출되는 구조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2026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뒷받침하는 수주 잔고가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수주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향후 가셔야 될 핵심 수주는 본격적인 양산 주기에 진입하는 하반기 이후에 HBM4 출하 물량과 차세대 AI 서버용 고용량 제품군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2027년까지 가파르게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차세대 AI 칩셋 출시에 발맞춘 대규모 물량 배정 협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향후 수년간 이어질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아까 LTA라고 했죠. 장기 공급 계약. 향후 예정된 물량 역시 안정적인 대규모 수지 형태로 그 실적 가치성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을 한번 과거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실적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추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과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그 특수 사이클 가장 근면하게 보여준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초호황기 2017년에서 2018년도 요때 이제 모바일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는 역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018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4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영업이익률 무려 50%를 상회하는 기적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2년 상반기를 보면요. 이때 아까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미중 이제 무역 갈등과 공급 과잉으로 2019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할 가까이 급감하며 깊은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2020년에서 2021년 이때 이제 비대면 수요 PC나 서버 요 확대와 맞물려서 실적이 다시 반등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으로 전자기기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SK 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부터 적자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기준 매출이 30조 원 초반으로 주저앉았고 영업 손실이 7조 7천억 원대에 달하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뼈아픈 시기를 보냈습니다. 순손익 역시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고요. 그럼 현재 상황 2024년에서 2025년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의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극적인 부활을 이뤄냈습니다.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의 필수적인 AI용 메모리인 HBM, HBM3, HBM3 이거를 이제 공급하면서 적기에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을 했습니다. 일반 범용 D램의 부진을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 완벽하게 상쇄를 한 셈이죠. 2024년에는 SK 하이닉스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턴어라운드에 해왔는데요. 연간 매출은 과거 호황기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60조 원 중반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 역시 2020년대 초중반의 부진을 씻어내며 20조 원 안팎 또는 그 이상의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과거 2018년 영광을 뛰어넘는 실적을 써내려왔습니다. 순손익도 대규모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2025년에는 이제 AI 인프라 투조 수요가 이어지면서 HBM3 등 첨단 제품의 공급 물량이 완판되는 등 높은 가동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범용 메모리 회복세는 다소 완만했지만 이제 HBM을 필두로 수익성 중심 경영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탄탄한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앞으로의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AI 메모리 독점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와 랜드 사업의 체질 개선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에 로직 공정을 도입하는 HBM4 6세대죠. 요거 개발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D램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0 나노급 6세대 D램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초격차 기술력을 방어하는 것이 미래 매출과 영업이익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낸드 부분 역시 AI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e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흑자 구조를 안착시키는 중입니다. 자회사 솔리다임의 실적 개선이 덧붙여지면 순손익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 M15X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외 생산 거점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과거와 같은 치킨 게임식의 무분별한 증설 대신 고객사 수요와 연계한 보수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어서 미래의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인 고수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증권과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SK 하이닉스의 또 밸류에이션 추이를 과거부터 미래, 현재 미래 전망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 특성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체질이 완전히 변화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 SK 하이닉스는 전통적인 이제 다운 사이클과 업 사이클을 극단으로 이제 오가는 메모리 반도체 특성 때문에 전형적인 피크아웃 우려를 안고 있었는데요. 과거 PER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치솟은 호황기에 이익이 최대치에 달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PER이 3배에서 5배 수준까지 극단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급감해서 PR 계산이 무의미해지거나 수십 배로 치솟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시장은 이 시기에 하이닉스를 단순한 경기 순환주로 보았기 때문에 이익이 잘 나와도 영구적인 멀티플을 부여하지 않는 고질적인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었습니다. 과거 PBR은 다운 사이클 때 주가가 폭락하면 PBR 역시 역사적 하단인 0.8배에서 1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자산가치 방어선 테스트를 결쳤습니다. 반면 업사이클 초입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1.5배에서 2배 안팎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PBR 2배 수준이 밸류에이션 상단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추이를 현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추이를 일단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은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증가폭이 이를 압도하면서 최근 실적 기준 PER은 17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호황기 정점에서의 이제 멀티플보다 오히려 높거나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시장이 하이닉스를 단순 범용 메모리 제조사가 아닌 고부가가치 AI 기술 기업으로 인식해서 더 높은 가치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PBR은 폭발적인 순이익 누적으로 인해서 자본 총계가 거대하게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현재 PBR은 7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산 대비 주가가 매우 비싸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이게 이제 40%를 웃도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정당화되는 수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미래 밸류에이션 전망을 살펴볼게요. 증권가와 시장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 성장을 이뤄내면서 현재 높은 멀티플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PER은 HBM4 등 차세대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범용 메모리까지 실적 가세가 더해져서 영업이익 이게 이제 조 단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 성장이 실현될 경우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 머물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선행 PER은 6배 안팎까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적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앞지르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히려 커지는 국면이 전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PBR은 대규모 순이익이 사내로 유보됨에 따라 주당 순자산 역시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모인 자본이 거대해짐에 따라서 현재 지적되는 고 PBR 부담 역시 추세적으로 완화돼서 향후 몇 년 내에 PBR 배수는 현재보다 낮아진 안정권으로 수렴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신규로 진입하거나 이제 추가 매수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월요일 날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 좀 우량주 한번 제가 평가를 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